마지막 콜로퀴움. 근데 그 분위기가 지금 전성민 교수님 거의 퇴임식인데 사실은 오늘 퇴임식이 아닙니다. 전성민 교수님 퇴임은 아직도 2달 또 훨씬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정식 퇴임식은 8월 말에 대학에서 개최를 할 거고요. 오늘은 이번 학기 마지막 콜로퀴움입니다.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성민 교수님 1971년부터 78년까지 서울대학교 문대학교에서고 그다음 80년에서 86년까지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다음에 88년부터 91년까지 가속연구소 진공그룹장을 연임을 하셨고 86년에 부임을 하셔서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수상을 하셨는데 97년에 자랑스러운 신한국상 청와대에서 수여받았고요. 2011년에 자랑스러운 포스테키안상 교육부 그 다음에 금년 제35회 스승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문 분야는 진공 분야입니다. 액큐비티 때문에 오늘 그 앱스트랙트가 다 없는 거 여러분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막상 여기 서니까 좀 긴장이 되고 마지막 대통령 수상은 행운이었습니다. 주임 교수가 우선 추천을 해줘. 평소에 추천을 그럼 잘 안 합니다. 그냥 신청하려면 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추천을 하고 학교에서도 그걸 추천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육부총리 상이나 받으면 다행일 거다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대통령상을 줘서 과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분한 생각은 밥을 사야 한다는 그런 거 아깝고 못하고 상당히 기분 좋게 밥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날짜는 여름 초입이고 날씨는 소나기가 오는 것처럼 한여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학기를 보낸 것 같지만 저는 지난 한 학기에 벌써 3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지막 강의를 한 것이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갔을 때는 첫 한 3, 4년이 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표면과학을 하는 데에 들어가가지고 초고진공을 넣는 데는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전부 디퓨전 펌프를 쓰고 있었습니다. 디퓨전 펌프는 오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디퓨전 펌프에 챔버로 가는 그 사이에는 액체 질소 출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액체 질소 출액에 액체 질소를 채워주지 않으면 시스템이 오염되기 때문에 오일이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꼭 제 시간에 우리가 밥을 3끼 먹듯이 채워줘야만 했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도 가서 채워줘야 돼요. 4시에도 가서 채워줘야 돼요. 왜냐면 실험하다가 그것이 순환 사이클이 잘못되면은 새벽에 꼭 한 번 나가서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자다 말고 박사과정이 물 주는 사람이냐 해가지고 농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3년을 그렇게 당번으로서 이 액체 질소를 채워줬는데 박사과정에는 자격시험이 있고 프로포절이 있고 디펜스로 구성됩니다. 제일 힘든 것이 박사과정 중에 프로포절입니다.
그래서 프로포저는 소위 그 통닭구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통닭을 만들어 놓는 그런 상황. 그래서 바짝 긴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파워포인트, 그 당시에는 이제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그 슬라이드죠. 그걸 띄워놓는 거에 관련되는 거는 빠짐없이 하여튼 뭐든지 물어봐가지고 그 학생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동안 온갖 질문을 받아 넘겨가지고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몸에서는 식은땀이 나는 지경이었는데 마지막 질문하신 분의 기억이 남습니다. 그 기억이 바로 이 액체 질소 문제입니다. 질문이 액체 질소의 에이징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에이징. 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에이징은 계속 하늘에서 예쁜 물 주면서 질소가 날아가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났습니다. 긴장이 돼가지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그냥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액체 질소가 증발이 돼가지고 날아가는 말이니까 그랬더니 앞에 앉아 계시는 그 심사위원들 중에 한 분이 봤어요, 미스 청. 그게 쟤 왜 저래? 그 말을 들었더니 이건 완전히 시간대이 죽죽 나고 이거 그 당시는 아주 악몽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막 됐다. 밖에 나가 있어라. 밖에 나가 있는 시간 5분이 이거 한 1시간 이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온갖 머릿속에 그냥 모든 게 흘러지나가는데 야 이거 여기서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는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그걸 컨그레츄레이션 하고 넘어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액체 질소를 제가 그놈의 액체 질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제 물리를 못합니다. 그때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에이징이 뭔데요? 실제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액체 질소 에이징이라는 거는 액체 질소를 공기 중에 놔두면은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푸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번도 그걸 그전에는 목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징이 뭔가 해가지고는 실제로 공기 중에 나오고 이게 해보니까 그게 푸르스름해지는 거예요. 푸르스름해지는 게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놈의 에이징, 그놈의 액체 질소였습니다. 자, 그런 걸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1987년 겨울쯤 됐을 적에 이 학교에서는 김 학장님이 교수 한 5분을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가 가습기를 지을 테니까 수고 좀 해주시오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 계시는 학장님이 저를 보고서는 당신 서피스 피직스 했지 무조건 진공해 그 한마디로 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가습기 진공을 맡으면서 여기에 몸담고 온 것이 지금까지 30년을 몸담고 왔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라는 건 이렇게 한순간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마지막 콜로킹을 하겠다고 박진호 박사한테 넣어놓고서 무엇을 얘기를 할까 하고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한 학기 동안 고민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파워포인트는 거의 마지막에 와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진공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질문을 던져본 게 이겁니다. 너 박박선 해놔. 화학공대에서 30년 동안 그때 녹을 먹고 있었는데 과연 내가
값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그걸 하나하나 내 머릿속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연구와 디자인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도 극고진공을 개발한 뭐가 하나 있지 하는 게 기술적인 면에서의 기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진공에 난제가 하나 있는 게 제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한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디자인 측면에서 이 가습기 진공 디자인에 어떤 기회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극고진공은 익스트림 하이 베큐 XHB는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 어떻게 조성이 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공물리 연구실을 셋업을 할 적에 마음에 색이 든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 골프는 잘 못 치지만 진공에서는 파를 10-12성통을 넣어놓고서 스코틀로 놓고서 진공에서는 싱글을 한번 보자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당시에 80년대 말에까지의 진공도는 초고진공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볍게도 10-10성토, 여기 이 언어로 말하면 100타 이상이 되는 그런 좋지 못한 기록을 현재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싱글로 올리느냐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걸 그 전에부터 쭉 해오다가 한 94년도 정도에서 이 이런 챔버에 프레셔를 내리기 위해서 한번 온도를 올리는 거, 베이킹을 하면서 프레셔가 어떻게 떨어지느냐 그런 것을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이 200도, 250도, 300도, 450도 해가지고 해도 올려놔도 계속 여기에 10-10성통이 여기 있는데 아직 100타에서 우리 얻을 수 있는 베이스 프레셔가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한번 이 300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되는가를 두고 보고자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와보니까 시스템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간밤에 파워 쇼티지가 벌어져가지고 이게 이 리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거는 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돼. 잘 되는 사람은 잘 나가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리크를 픽스 해가지고, 다시 펌핑을 해보니까, 이게 프레셔가 그냥 쭉쭉쭉쭉쭉 떨어지더니, 싱글로 들어갔습니다. 이럴 수가 하고서 참으로 운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갖다가 이것이 어떻게 벌어져가지고 저런
싱글로 들어가게 되느냐. 우연히 그것은 싱글을 접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것이, 옥시데이션에 의한 거냐, 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표면과학적 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것이 이 가속기의 빈라인에 가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을 바꿔가면서 연구를 좀 해봤고 스타디를 좀 해봤고 그 다음에는 AFM을 사용을 해가지고 또 한번 좀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10-9성통에 옥시데이션을 하니까 아주 다른 거와 달리 표면이 매끈한 표면이 얻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옥시데이션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10-9성통에서 적정 분량의 악시를 넣으면 여기 있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 속에 있는 크롬이 산소가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표면에 크롬 산화막이 아주 매끈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롬 산화막은 보통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에는 철성분이 많이 Fe2O3나 Fe3O4 뭐 이런 철성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철성분을 쫙 밀어내고서 이 크롬들이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에 있는 디펙트나 메인 바운드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속에서 그다음 나와서 이 그런 좋은 표면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이제는 싱글을 얻어냈습니다. 꿈의 기록을 얻어냈다는 것이. 여기 보면은 그 당시 게이지가 측정할 수 있는 한계가 원피코톨, 10-12성톨이었는데 그것을 시간을 지나서 자꾸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더욱더 나아져가지고 파에서 언더파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싱글을 원했는데 드디어 이제 언더파로 넘어갔으니까 그때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골프 치는 사람은 그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의 기분을. 그래서 이 기록이 그 당시로는 그걸 발표했을 적에 정말로 세계 최고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게이지 측정의 한계를 넘어선 그 기록이었습니다. 마치 달 착륙하는 하고 비슷하게. 달에 실제로 달 표면의 압력이 계산을 해보면은 10-13승에서 10-14승톨 레인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달 착륙한 겁니다. 얼마 전에 알파고하고 이제대로 갈 적에 알파고가 이기니까 달 착륙한 기분이다. 그러는데 나보다 한참 뒤에 있는 그 다음에 이 XHB가 주는 특징 하나가 여기서 보다시피 이건 UHV의 특성이고 이건 XHB 특성인데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XHB는 싱글로 들어갑니다. 챔버를 벤팅을 시키고 나서 그것을 펌핑을 했을 적에 빠른 시간 안에 역시 약 10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이 크롬 산화막이 이 워터 리지스턴트 물을 배척하는 성질 때문에 우리가 백큐 챔버를 벤팅을 하면은 공기 중에 수분이 항상 우리가 시럽을 하는 가스 성분입니다. 이놈이 이 섭착을 덜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는 거로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이걸 보니까 이게 그때 영국에 있는 IOP, APS에서 피지컬 리뷰, 피지컬 투데이를 발행하는 것처럼 IOP에서 백준 솔루션이라는 독특한 잡지를 발행합니다. 어느 날 거기에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네 논문을 보고서 우리가 이걸 실치를 줬으니까 뭐 고마워해라. 그런 걸 하면 생색은 자기네가 내려고 하는 그런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vacuum brain twism. 진공 난제라는 소리예요. 진공 애니그마라는 소리예요. 이걸 어떻게 했느냐. 제가 1995년에 이거 이제 뭐 극고진공 해가지고 뭐 조금 물이 오르니까 그 당시 대우재단에서 경성민 교수 그 진공에 대해서 대우재단 시리즈를 하나 쓰시오. 그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대우재단은 아예 그때 막 몰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책은 2001년도에 천문각에서 발행이 됐는데,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문제가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까지 진공과학에서 파월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었어요. 파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물이 가스 표면에 흡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펌핑을 하면은 그것이 모노가 T의 형태로 모노가 T의 형태로 이것이 쭉 감소하는 이 알파가 1인 아주 정확하게 모노가 T 프레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저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다행히도 저 진공과학 있는 책을 집필하면서 이제 리뷰를 하는 걸 서치를 하다 보니까 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가 T 프레시 문제는 보기에는 아주 모노가 T 아주 심플한데 그동안 60년 동안에 많은 진공하는 사람들이 탈락해도 정확하게 해결하지를 못했는 여기 있는 홀리 그레일 하는 거는 홀리 그레일이라는 거는 뭐 비언어적으로 난제를 말합니다.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은 감을 잡으시겠지만 최후의 만찬에 예수가 마셨는 그 컵이 있습니다. 그 컵을 중세에서 찾고자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국 찾지를 못했죠. 저는 제 컵 찾는 사람 아직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 나와 있는 게 오직 그 현상학적인 설명만이 해가지고 이건 뭐 물이 많이 접착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모노가 T 프레시 현상을 준다 하는 이런 것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가 T 프레시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저의 꿈이자 목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97년도부터 그게 시작을 해가지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그동안 60년 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를 제가 뛰어든다고 해가지고 제가 무슨 통뼈도 아니고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언론 봐서는 뭐 아무런 거기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여기 있는 이 그림은 페인팅 오브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우수노이라는 작가가 최근에 전시한 것이 신문에 났길래 제가 지금 여기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97년부터 2004년까지 아무런 해결책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 당시에 모노가 T 프레시 문제는 제가 내가 못하니까 그때 전문인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하태균 박사한테 지방한테 너 이거 해결해야 졸업한다. 그래서 압력을 넣었어요. 그런데도 뭐 2004년까지 7년 동안에 하태균 2001년 동안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아무 진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연구됐던 걸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보존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물이 혹시 페르미온으로 거동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제 책상 앞에는 제 책상 앞에는 이 음양 심볼의 책갈피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것을 봐서도 전혀 그 생각이 안 떠오르다가 2004년 1월 14일에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2014년 1월 14일이 지금 내 화이트보드에 가면은 신받다라는 시업, 비업, 디엇이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태균 박사가 그 적힌 걸 보고서 나도 이제 졸업할 수 있겠구나. 하늘이 도와준 거죠. 그 생각이 보면은 우리가 이게 포미어 이게 H2O가 보존인데 이게 음양 이 심볼에 보면은 보존도 포미온 성질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걸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간단한 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내서 해보니까 원어가 디프레션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물리적인 데가 논리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하고서 고민해도 이 머리가 다 비었는 진공이라 가지고 도무지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험하는 사람들을 보통 돌이라고 그러죠. 공돌이, 실험쟁이 하는 게 이럴 때 알아봅니다. 아이디어는 떠올랐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식을 유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고민해서 3년을 헤매고 있다가 2007년 가을에 APCTP의 서울대 최무영 교수가 스베티컬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최 박사한테 가서 내가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는 이제 포미온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오너가 디프레션 문제를 당신이 좀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물리학자한테 도움을 청했던 거죠. 근데 지금 다 무턱대고 나보고 해결해 달라고 하면 거기 어디 나오나 하길래 며칠 뒤에 가가지고 제가 포미온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런 매직이 어디서 나왔어 하는 게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신의 한 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무영 교수가 이 흡착된 물 분자를 저게 포미온으로 보존을 포미온으로 넘어가는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그걸 이론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 그 당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 교수 넣어놨는 그 이론이 뭐 게이지 트랜스포지하고 해놓으니까 서피스한 사람들 이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이 이제는 뭐 할 수 없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대는 이 저널 오브 피직스 컨덴스 매터 여기다가 패스트 트랙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답이 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노 T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론에 의하면은 그러면 모노 T 프레셔의 오리진이 뭐냐 하는 게 그 이론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는 그 워터 모리큘에 거기에 흡착하는 워터 모리큘의 라이프타임하고 관련이 되니까 라이프타임 부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게 라이프타임 디스트리뷰션이 페르미 스태티스틱스로 표현돼가지고 이러한 관련이 있는데 거기서 끌어낸 게 이 라이프타임 디스트리뷰션이 T의 마이너스 1성에 타우의 마이너스 1성에 규제해가지고 타우의 마이너스 1성이 하시면 이거는 스케일 프리한 타우 디스트리뷰션이 결국은 오너가 T 프레셔를 준다. 그 복잡한 시스템이 하는 결론이 그 페이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냈습니다. 60년 부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었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이 물 분자의 인터랙션이 마치 2디멘션에서 자유전자처럼 행동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폴비언 스태티스틱스를 사용한다. 그래서 자연이 정말로 이것이 엉뚱한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영어로 쓰면 이렇게 복잡한 이 말을 갖다가 좀 더 심플리파이 하는,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심리적으로 하는 게 우리말의 아름다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들어가지고, 진공 디자인에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경쟁력. 거기에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가속기 디자인에 해당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것을 리다십을 갖다가 리다스 힙이라고 읽었습니다. 리다스 힙이라고. 똑같은 글자를 달리 읽어보면 당연한 결과를 알 수가 있어요. 리다스 힙. 여러분들 리다가 되려면은 연구나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 그냥 진드거니 앉아가지고 끝까지 물머리를 늘어지는 그런 면이 있어야지만 되지. 잔머리만 굴려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쓰여있는 이 글자에 보통 한자 그대로 읽으면은 목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우리는 목단을 읽지 않고 모란이라고 읽습니다. 모란. 성남에 가면은 모란 시장이 있습니다. 모란역, 지하철역도 있고. 다 한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모란이라고 읽어요. 똑같은 글자도 달리 읽으면은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명심하세요. 리다 10입니다. 리다 10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가속기 진공 프로젝트 하면서 막 구축해놨는 개념 설계 이것이 진공 시스템의 개념 설계 이것이 어떻게 다른 데서도 활용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 PLS에서 우리가 그 역량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게 PLS 원래 PLS고 그 다음에 PLS 업그레이드도 저희들이 그것을 디자인을 해냈고 이 4세대 8XFEL 여기서도 진공 설계를 저희 팀에서 했고 특히 언줄레이터 챔버는 우리나라 가속기 프로젝트는 정부에서 R&D 돈을 안 줍니다. 여기 본수 타점님 계시지만 그냥 돈만 주고 빨리 지어하는 게 정부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언줄레이터 디자인은 챔버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따로 프로젝트를 따가지고 이 연구를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기장에 지금 건설되고 있는 중입자 가속기 디자인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레어 아이소토프 사이언스 프로젝트 중이온 가속기 거기에 디자인도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3세대 맨 처음에 가속기 건설할 때 하는 진공 설계 디자인을 가지고 대한민국에다가 좀 기여를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컨트리뷰션 말고도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컨트리뷰션은 밥을 제때 먹자 해가지고 오전 11시 45분에 우리 교수님들을 다 모시고 식당으로 가는 것이 제가 제일 큰 컨트리뷰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 연구는 제때 밥 먹고 밥심으로 한다. 그런 게 제 지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릴 때 밥 굶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제가 6.25 전쟁 중에 태어나가지고 이 몸이 부실한 게 또 키도 조그맣고 잘 못생겼죠. 그러고 하고 밥을 잘 못 먹었으니까 밥을 잘 먹어야 된다는 게 제 지금 머릿속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교수님들 연구 잘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세 가지의 기여가 우리가 달에서 지구를 봤을 때는 지구는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행성이고 거기에 이 70%가 바다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연구는 거의 바다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 기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큰 걸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기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다에 떨어뜨린 이 한 방울의 물이 우리가 거기다가 추가하지 않았더라면 바다의 물은 한 방울만큼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하는 노력이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을 그때 되돌아보면 어쨌든 운명적으로 제가 다른 모든 물리 하시는 분들하고 달리 진공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마치 이렇게 홀로 이 길을 가는 것을 택했는가 하고 비슷합니다. 강을 외주를 타면서 걸어가거든요. 그 진공을 하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0년 묵은 문제도 진공을 이용해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건 순전히 물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공이 통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물론 그때까지는 이것이 고통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나오지만 상당한 암 프레셔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거는 누가 말했겠어요?
누가 한 말이겠어요?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겁니다. 이미자의 노래는 나의 인생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제가 가요 무대를 즐겨보는데 언젠가 이미자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지, 저 이미자의 가슴이 내 가슴하고 공감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다가 실어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포항공대 개교 30주년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포스텍은 포항 유니버시티 그게 아니고 프레젠트 오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로 약자를 해석을 합니다. 포항공대는 과학기술의 선물이다. 이 선물이 없었다면 저는 진공으로서 기여를 할 수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포항공대가 주는 이 선물을 지금까지 만끽하고 있지 않았나. 아마 포항공대 선물을 만끽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은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다음 30년 그리고 그 너머의 포항공대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포항공대의 연구 중심대학과 위대한 교육기관이라는 그런 전통을 개선을 해나가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날 현재의 포항공대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년은 잃어버린 4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포항공대가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 포항공대의 가치를 잊지 마십시오. 저도 지금 이 자리의 가치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신하는 게 제가 떠나가도 여러분들이 김소월의 개여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자학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실험실에서 일해준 같은 동료 연구 멤버이자 동지들입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한번 여기서 불러보겠습니다. 박정도 박사, 조봉래 박사, 원상원 박사, 정낙권 박사, 임기욱 박사, 하태규 박사, 이경재 박사. 제 여기서 나온 사람이 이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이분들이 같은 진공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동지들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인연들이지만은 특별히 박종도 박사와는 특별한 인연을 맺었습니다. 처음 만난 1987년 봄을 기억합니다. 여기 있는 박 박사가 나에게 와서 이러저러한 일을 XPS나 에스카를 써서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그 이후에 특히 가습기 건설을 위해 일하면서 해결하기 힘들었던 어려운 과정을 극복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창의적인 생각을 해내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완성했었죠. 박 박사 덕분에 우리 연구실은 참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주인공입니다. 제가 선생으로 있었던 지난 30년은 배경으로 행복했습니다. 저를 선택해 함께 해주셨던 박 박사를 비롯한 우리 외 모든 멤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김남조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몇 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은 교수님,
저기 은퇴 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본적으로 은퇴 후에 계획은 없습니다. 은퇴 후에 계획이 할 수 없는 게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이어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해석해 보았죠. 해석해 보니까 제가 은퇴 후에 가지고 놓을 샘플이 바로 이겁니다. 리튬 아이온. 이 샘플이 가장 중요한 샘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거 한번 연구 안 해봤죠? 저는 지금 이 리튬 아이온 가지고 마그네틱 프로퍼티가 뭔가 뭐가 재밌는가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과는 물리학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리튬 아이온이 이게 뭐냐? 이것이 철든 삶을 좀 살아보고자 합니다. 철든 삶. 그러면 어떤 삶이 철든 삶이냐 하면은 여기 있는 리튬 아이온의 이 F에 F가 빠진 걸 항상 해봅니다. F가 빠진 리튬 아이온은 라이가 됩니다. 거짓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F가 뭐를 의미하느냐? 폰을 얘기합니다. 재미가 없는 삶은 그거는 리튬 아이온이 아니다. 앞으로 제가 리튬 아이온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 한번 그때 와서 점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나오자마자 슬라이드를 보여줍니다. 하도 그동안의 사람들이 저한테 언제 이후에 뭘 할 건가를 갖다가 이 계획이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계획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많이 준비하지 않는 답을 준비하지 않은 질문을 한 가지. 제가 지금 그 컨트리뷰션 중에서 제가 오늘 그 기대한 것 중에 하나가 교수님께서 그동안 이제 굉장히 그 악명이 높았던 그런 과목들을 몇 개 강의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일반물리 안어라든지 역학 뭐 이런 것들 강의를 많이 하셨고 사실 이제 저도 그 중에 한 수업을 들었지만 여기 졸업생들이라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수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 수업을 굉장히 독특하게 진행하셨는데 왜 그런지 고통스러운 것들이 그런데 수업을 어렵게 진행하셨는지 수업을 어렵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코스웍을 하는 학생들도 경력을 쌓게 됩니다. 자, 경력을 뒤집어서 요새 필드 러닝의 유행입니다. 뒤집어서 해보면 역경입니다. 역경을 거쳐야지만이 그게 제대로 된 뭐가 남습니다. 평탄한 삶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제가 비록 어렵게 한 거는 요들 수준이 이만큼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넌지시 암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 그래도 제일 공부 잘했다는 윤건수 교수 그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들고 나갑시다. 그때는 철이 없었어요. 그때는 강의 평가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콜로킹 이걸 마치고요. 끝나기 전에 잠깐 간단하게 좀 세리머니를 보겠습니다. 우선 학과에서 정선민 교수님께 꽃다발을 주시는데요.
저희 주 교수가 주신 겁니까? 이걸 좋은 걸 산 거예요. 다음은 그 진공 우리 그룹에 배출한 하태균 박사가 초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지영 교수.